네, 오늘 공개 클리닉 당신의 건강원에서는 부부가 함께하는 불임 치료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는요, 여성 불임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남성 불임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남성 불임 도움 말씀 주실 분 세화병원의 이상찬 원장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전에는 불임하면은 아까 그 전 원장님 말씀대로 여성분들이 죄의식을 갖고 예, 그렇죠. 뭐 이렇게 그랬습니다만은 남성에게도 상당히 이 원인이 있다고 보시죠? 어떠세요? 예. 불임하면은 과거에는 여자가 모든 책임을 다 쓰였는데 오늘날 보면은 여자 남자가 같은 비율로 있습니다. 아, 같은 비율로요? 그만큼 남자분께서 사회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나 비만, 알코올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임신이 안 되면은 여자분도 남편의 검사를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임신이 안 되시면 병원에 가실 때 같이 남편과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부 반반 책임이라고 했는데 네.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원장님? 통계를 보면은 여자분이 한 35%, 또 남자분이 한 35% 되고 또 부부가 같이 원인이 한 15%가 됩니다. 따라서 임신이 안 되시면 남편도 같이 여자분하고 같이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평하게 반반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네. 이 불임 치료 받으러 남자들 산부인과 가야 됩니까? 예, 아니면 비뇨기과를 가야 되나요? 그 참 부끄러운 일 같아요. 예. 예, 일반적으로 여자분이 원인이면 산부인과 가시는데 남편이 원인인 경우에는 비뇨기과를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뇨기과적인 원인에 있을 경우에는 남편의 정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의 치료는 아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주어진 여건에서 임신을 도와주는 과정이어서 임신을 하려면 여자, 남자 같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산부인과의 불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저희 남성 불임의 원인과 그 치료 방법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남성 불임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남성 불임의 원인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정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 임신의 과정은 하나의 그 자연 현상하고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강자만이 살아남는데 정자도 잠자리를 하게 되면은 질환에 수천만 마리의 정자가 있지만은 임신되는 정자는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신을 하려면은 그만큼 많은 정자가 필요할 수 있는데 여기 보는 바와 같이 고안에서 정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고안에서 정자의 수가 적어지거나 또 정자의 운동성이 좀 부족하거나 또 정자의 모양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여자분 배에서 난자고 만나 수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남편의 경우는 또 잠자리를 해도 모두 정자가 죽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정자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며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무정자증으로 인해서 정자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종 이제 그 수정되는 건 수천 수만이 있다 하더라도 정자 하나 아닙니까? 예. 한 마리인데 네.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죠? 예. 사실 인체적으로 볼 때 난자하고 정자가 서로 수정이 되려면은 그 옆에는 수십만 마리의 정자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환에 수천만 마리 정자가 있더라도 거기에 쓸모있는 정자는 사실 10% 미만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정자가 난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부가 정자가 갈 수가 있고 거기에서 한 마리가 수정하기 위해서 많은 정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자의 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여성 불임의 경우는 아주 그 검사 방법이 상당히 예. 복잡하던데 남성 불임의 경우는 검사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남편의 정액 검사라는 것은 정자가 있냐 없냐 그런 검사가 아니고 남편의 정자하고 여자분의 난자가 배에서 만나 수정이 될 수 있는가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관계를 전날에 하신 다음에 다음날 검사하시면은 그만큼
정확히 안 나오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한 3, 4일 피하신 후에 병원에 가셔서 정액 검사를 하시면 정자가 있냐 없냐 그런 검사가 아니고 수가 어떤지 수정 능력이 있는지를 보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또 남자분이 많이 도움을 주지만은 또 어떤 분은 또 남편이 병원에 잘 안 가시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침에 부부관계 하신 다음에 병원에 가셔서 자궁경부 안에 있는 정자를 간접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남편이 또 무정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의 고안에는 수정 가능한 정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안의 조직을 떼내서 여기서 수정한 가능한 정자를 찾는 방법으로 임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그림과 같이 고안 조직을 찾아보면은 여기 이렇게 수정 가능한 정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여자분의 난자가 있고 남편의 수정 가능한 정자만 있다면 임신의 기회도 역시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무정자증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말 그대로 정자가 없는 병인가요? 어떻습니까? 이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기에 여자는 폐경기가 되면은 아기를 못 갖게 이렇게 일정 기간을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남자의 경우는 일생 동안 종족을 퍼뜨리라 해가지고 정자가 없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고안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따라서 아래 그 도표와 같이 이 고안에서는 설사 정자가 없다 하더라도 고안 조직에 찾아가면은 정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왼쪽에 정자가 없더라도 이것을 찾아보면 꼬리가 달린 정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또는 또 꼬리가 덜 달린 정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태에 따라서 수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정률의 차이는 또 여자분의 난수의 기능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같이 서로 도와주면서 우림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해외 토픽에 보니까 뭐 85세 뭐 아기를 가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뉴스가 된 적이 그 가능한 얘기군요. 그렇다면은 그 정상적인 정자하고 무정자하고 이렇게 그림상으로 차이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정자를 보면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올챙이 같은 경우가 정상적인 정자입니다. 네. 왼쪽에 보면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오른쪽에 보면은 정자가 아주 수가 적고 또 거의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 불임의 원인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그 정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네. 이런 뉴스도 한 번씩 나오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정자 수가 적다든지 또 이 활동성이 아까 막 움직이는 정자들을 예. 봤습니다만은 활동성이 좀 약하고 그러면은 불임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자 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정액 검사를 해보면은 아주 나쁜 정자 수가 아주 현재에 적은 경우도 있고 조금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금 모자랄 경우에는 일단 배란 시기에 맞춰서 건강한 정자를 골라서 자궁 안에 넣어주는 인공수정을 해보신 다음에 거기서 임신이 되면은 다행인데 2, 4번에 해가지고 임신이 안 된다는 얘기는 난자고 정자가 만나 수정이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요 도표와 같이 인공수정이라는 것은 건강한 정자를 골라서 여기서 건강한 정자를 뜨게 됩니다. 이 정자를 관을 통해 가지고 자궁 안에 넣어주는 인공수정을 하시게 되는데 인공수정을 하시더라도 임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자가 또 난자고 만나 수정이 돼야 됩니다. 수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난자 안에 정자 한 마리가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과정인데 예. 이것은 사람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안 일어나면은 도와주는 방법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자분의 배에서 난자를 바깥으로 빼낸 다음에 이 정자 한 마리를 난자에 넣어주는 미세 수정술로서 임신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성 불임 치료를 한 후에요.
성공 확률은 얼마큼이 될까요? 임신, 사실 남성불임 하면은 원인 제공은 남자분께서 하셨는데, 예. 임신율은 오히려 여자분에 달렸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수정 가능한 정자만 나온다면은 여자분의 난소에서는 또 이런 수정 가능한 난자가 많이 나올수록 확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8년 전에 남편이 원인이어서 미세 수정술을 해서 시험관 내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번 만에 어떻게 임신이 돼서 아들을 놓으셨습니다. 네. 근데 또 한 4년 뒤에 또 동생을 보겠다 해가지고 또 오셨는데 역시 난소 반응이 좋아서 그런지 또 한 번 만에 시험관 얘기를 해서 역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이분이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딸을 놓으러 왔는데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시험관 얘기를 하면 다 되는 줄 아시는 줄 알고 있는데 네. 한 번 또 시도를 했더니만 역시 또 바로 임신이 됐는데 이것이 또 쌍둥이가 돼버렸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분은 하나만 놓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를 선택 유산하고 전번 주에 시술을 했는데 네. 나머지 하나 아기가 지금 딸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와 같이 예. 원인은 남편이지만은 여자분의 난소 기능만 좋으면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그분 그렇군요. 같은 경우는 상당히 행운이신 것 예, 같아요. 그렇네요. 다 복이 많으신 거겠죠. 예, 수정 후에 그 3, 4일 후에 앞서 여성 불임할 때 그 체내로 이렇게 넣어준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수정된 수정란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수정란이 바깥에서 한 3, 4일 키우는 과정이 시험관하기 시술이고 여기 세포 분화가 돼서 16세포기가 됩니다. 이것을 가느랑 관을 이용해 가지고 자궁 안에 넣어주게 됩니다. 네. 여기서 착상이 돼서 임신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정자가 난자 안에 막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정자 하나를 난자 안에 넣어줘서 수정을 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수정을 시키면은 이런 수정란이 이렇게 많이 나올수록 임신율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정을 하나 넣어주는 거하고 4개 넣어주는 거하고는 임신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신율은 오히려 여자분의 영향에 받을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네네. 전에는 피임을 위해서 정관 수술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수년이 지난 후에 늦둥이가 또 그리워서 보건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아기를 못 가져서 안달이신 분들 들어 있는데 이런 경우도 그 임신이 가능합니까? 며칠 전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10년 전에 정관을 묶으셨는데 예. 또 아기를 원하셔가지고 네. 오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정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안 조직을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정자가 있고 수정한 가는 정자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도 여자분의 난소 기능만 좋다면은 임신의 기회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경우를 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자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이 수정이 안 되는 상황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안 조직 검사를 이렇게 해보면은 예. 여기 도표의 그림과 같이 동그란 원형 정자가 있고 올챙이로 얘기하면 올챙이 알입니다. 이것이 성숙이 되면 조금 꼬리가 달린 정자가 형성이 되고 네. 이것이 성숙이 되면 떨어져 나와서 정자가 밖으로 나와서 정자의 형성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조직 검사를 해보면 원형 정자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 그림과 같이 정자를 보면 이렇게 동그란 원형 정자가 있습니다. 예. 이 정자를 난자 안에 넣어주는 미세 수정술을 해보면은 수정률이 좀 많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임 치료의 한계에 부닥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수정률이 떨어지고 임신율이 많이 낮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하는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술까지 가려면은 상당히 시간과 돈과 정력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예, 필요할 예. 것 같아요. 예, 이 불임의 치료는 참 겪어봐야 아시는데 여자분의 심적인 마음, 또 네. 고통, 정신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 어른분이나 남편의 많은 격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남성 불임의 경우에요.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남성분의 그 성기능의 문제로 인해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비뇨기과를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끔 이런 분도 가끔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부부 생활에서 사정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어떤 치료를 해가지고 사정을 해서 임신 가능할 수 있는 정자가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역시 고안에서는 정자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안 조직 검사를 해서 여기서 수정 가능한 정자를 찾아서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으며, 또 실제로 이런 부부 중에 형제까지 놓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네. 충분한 상담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정관 보건 수술 얘기 잠깐 하다 말았습니다만은 대개 몇 년 정도나 안에 네. 이 보건 수술을 하게 되면 성공률이 높습니까? 성공률은 물론 보건 수술의 기간도 관계 있지만 또 여자분의 난소 기능도 관계가 있는데 예. 전번 주에 정관을 묶은 지 10년이 돼가지고 다시 아기를 원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 고안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예상한 대로 정자의 운동성은 좀 떨어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정자증보다도 정관을 묶은 사람의 경우는 수정한 가능한 정자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임신의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공개 클리닉 당신의 건강은 두 번째 남성 불임에 대해서 세화병원 이상찬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시청자의 궁금증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생이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피검사하고 그리고 정액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염색체 이상이라고 나와가지고 지금 35이 넘었는데 지금 수술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염색체 이상이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 염색체 이상으로 정자 형성을 좀 방해해서 무정자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의 고안 조직 검사를 해보면은 수정 가능한 정자가 나올 경우가 좀 적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기를 원하신다면 수정을 시켜서 수정된 수정란을 자궁 안에 넣기 전에 할구를 하나 떼가지고 염색체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배아 이식을 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고, 거기서 이상이 생기면은 배아 이식을 하지 않고 임신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시청자의 질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남편이 8년 전쯤에 정관 수술을 받았는데요. 얼마 전 둘째를 갖기 위해서 병원에서 정관 보건 수술을 받았는데 실패했습니다.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경우도 남편의 고안에서는 정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안 조직에서 정자를 찾아서 여자분의 배 안에서 난자를 빼내서 난자 안에 넣어주는 미세 수정술을 시도한 후에 이것을 3일간 잘 키워서 이 수정란을 다시 여자분의 자궁 안에 넣어주는 시험관 아기 시술로 임신의 방법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적극적인 좀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보통 이 불임하면은 여성분들만 좀 애를 태우는 것 같은데 남성 불임으로 또 고민하시는 남성분들에게 도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오늘날 불임의 치료는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정 가능한 남편의 정자가 있고 또 수정 가능한 여자분의 난자만 있다면은 이것을 체외에서 수정을 시켜서 임신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불임의 원인이 남자 쪽에 있지만은 시술 과정에서는 여자의 영향이 많고 또 이 과배란 유도하는 과정에서 여자분이 주사를 맞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임은 부부가 서로 도와주면서 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많은 또 실망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심적인 고통도 겪습니다. 그래서 불임의 치료는 이러한 과정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큰 용기를 갖고서 서로 부부간에 서로 도와줘서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불임의 문제는 남녀 각각 절반씩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불임 치료는 부부간에 힘을 합해야 된다는 말씀 꼭 명심하시고 같이 힘을 합해서 귀여운 이세를 꼭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남성 불임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세화병원의 이상찬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주 건강 퀴즈 문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문제는 자연 치아가 빠진 후에 이를 대체하는 인공 치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는 문제였죠. 정답. 네, 정답은 3번 임플란트였죠. 네. 당첨되신 분께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드리는 무료 건강검진권 드리겠습니다. 아래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두 분께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문제는요, 오늘 말씀해 주신 이상찬 원장님께서 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나 흡연 음주 때문에 남성 불임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체 불임의 비율에서 남성 불임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1번 5%, 2번 40%, 3번 80%. 네.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같다 그랬죠? 남자, 네. 여자. 정답을 아시는 분 닥터 PSB 공개 클리닉 게시판에 정답 이름, 주소,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을 추첨해서 역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드리는 무료 건강검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건강 게시판에요. 사연을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많은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한솔테크에서 카페트를, 동의대학교 부설 동의메디텍에서 상황보리를, 주식회사 이와킴에서 쿠션 안마를, 주식회사 IM뷰티에서 차량용 시트를, 주식회사 IS전자에서 생그린 파워주사기를, 주식회사 사라토가에서 상황버섯 상품권을, 주식회사 더앤클리닉에서 키 크는 쌀 쑥쑥 키우미를 드립니다. 이어서 매주 월요일에 마련되는 PSB 무료 건강교실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